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니스입니다. 앞선 컨피던스의 연장선이에요. 제가 자신감에 대한 원천은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내공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덧붙여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니스예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많이 얘기들을 하죠. 기업에서. 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기업 인재 채용에 있어서 이제는 화두입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는 창의성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이 하나의 키워드예요. 파워콤 우리 회사도 그러한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방식에 있어서 1차, 2차 면접을 자율복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고 계신 지금 그 복장 그대로 진행을 해요. 올 상반기에는 귀걸이 하고 온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본인은 항상 귀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몰랐대요.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같이 면접 온 친구들이 좀 있었나 봐요. 친구들도 그 말을 했답니다. 너는 미쳤구나. 네가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지. 근데 그 친구 붙었어요. 이제 입사 올 하반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라 올 하반기에 입사할 예정이고요. 뭐 농철 턱수염 기른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애가 이렇게 기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끼리 이 면접 진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붙을까? 그치, 이제 1차 면접이었는데 제가 과연 붙을까? 그러니까 글쎄 뭐 떨어지겠지.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왜 합격시키셨나요? 그랬더니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애 괜찮더만. 착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굉장히 기업은 다양한 모습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른 사람 소위 말해서 정말 이 그 바른 생활 사나이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인재를 원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호를 했죠. 바른 사람 그리고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 예스맨 특히 이제 60, 70년대 여담입니다만 60년대의 핵심 역량은 뭔지 아세요? 인재의 핵심 역량? 글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글 잘 쓰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이쁘게 잘 쓰는 사람. 제가 어느 날 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창고에서 고문서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선시대 이런 문서가 아니고요. 60, 70년대 보고서를 하나 찾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걸 찾으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이 쓴 글씨인가. 일단 그냥 갱지예요. 갱지인데 아마 이 뒤에 무슨 이 줄이 있는 종이를 받쳐놓고 썼겠죠. 아니면 밑줄을 긋고 나중에 연필을 지웠든지 정말 글씨가 너무 이쁘게 잘 쓰고 그 아무 무늬도 없는 종이에 일자로 촥 적혀 있는 거예요. 한참 봤어요. 그리고 한자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한자가 막 조사 빼곤 다 한자인데 저는 그 글씨를 보고 한참을 놀랐어요. 어찌나 글을 잘 썼던지. 글 잘 쓰는 사람이 핵심 인재였겠죠. 그리고 바른 사람,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었습니다. 199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IMF가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그 이후로 계속 놀고 계세요. IMF가 있었는데 IMF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조조정을 했죠. 실무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자급들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일을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때의 충격은 정말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회사 내에서 겪어보지 못한 저나 여러분의 세대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말 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정말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해서 기업에 있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깨졌고요. 나는 언제라도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내가 스스로 떠나거나 타의에 의해서 나는 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힌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이 회사를 내 옆자리에 있는 내 동료는 이 회사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결국은 내가 안일하게 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는 망하고 나도 망한다라는 생각이 박히게 된 계기였고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과주의라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된 계기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이 시점 이후로 결국은 나간 사람들만큼 다시 이제 새로운 피를 결국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구된 인재는 나간 사람들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바로 떨어뜨려 놓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문지상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던 것들이 대학교 상하탑의 교육에 대한 이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무에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라. 그것이 기업이 학교에, 대학교에 요구했던 인재상이기도 하고 대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순수학문, 대학교 내에 순수학문이라는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상경계열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이후에 생긴 많은 학과들, 기업과 연계된 많은 학과들, 당장 실무에 쓸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교육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당장 실무에 쓸 수 있는 중심으로 돌아갔었죠. 자, 우선 왜 차율과 장의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할까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넷북이라는 아이템,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그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치고 나온 상품들이에요. 더 이상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은 캐치업 전략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 제품을 내놨으니까 우리 그럼 따라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소비자보다 먼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제품을 통해서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서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물론 타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아웃라이어라든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그 얘기 동의해요. 정말 한 분야에 있어서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통달을 해서 정말 일반인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거나 또 하나는 정말 다양한 사회 경험이나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사고력의 폭과 깊이가 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 지식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이라는 게 탄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 안타까운 건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회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쏙 빠진 채 그 다음에 그러한 사회 경험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은 빠진 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도는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십을 해야 된다라더라.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를 꼭 갔다 와야 된다라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어학연수 경험이 없는데 취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요? 기업에서 어학연수 인턴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아니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어학연수라든가 인턴이 정말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회 경험, 정말 폭넓은 어떤 인문적인 지식, 철학이 됐든 그 다음에 순수 학문이 됐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한 사람이 결국 인간 심리의 내면이라든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LG의 구본부회장은 올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철학과도 뽑아라. 그 얘기가 단순하게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을 뽑아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져야 창의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복수전공 지원하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데 주전공자보다 불리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미래에 있어서는 한순한 단일 전공을 한 사람보다 복수 전공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공부를 잡다하게 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은 입사한 후에 가르치면 돼요. 속성으로. 가르치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폭이라든가 사회 경험, 이러한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은 입사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케어해드리고 가르쳐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폭넓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경험, 인문학적인 지식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창의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